넘사벽 이자 폭탄의 비명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자 폭탄이 아직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심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자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지금 수준보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 수준의 2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쯤에 지금의 이자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자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짓눌릴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현재 상황에서 대안을,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처가나 본가나 들어가 살고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 주든 월세 주든 어떤 식으로든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당장 돈 없는데 이자 낼 돈도 없는데 그냥 버팅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서히 이렇게 넘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자 폭탄에 비명이 커진다라는데 지금이야 비명 지르는 거지. 나중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됐나요? 한때는 매우 좋은 것처럼 쉬운 것처럼 이제 생각했죠. 근데 쉬운 게 없더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금융이나 정시나 부동산이나 다 괜찮아질 수 없는 거죠.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고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죠. 게다가 한미금리 역전이 이제 확대가 되고 환율이 1,400원 넘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국내 시장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마이너 통장 이자가 8에서 10%까지 오를 걸로 이제 전망이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합니다. 10월 달에 하죠. 0.5% 이상은 올리는 거죠. 지금 2.5인데 10월 달에 0.5% 올려서 3.0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0.25%로 좁혀지니까요. 물론 미국이 또 11월 달에 또 0.75% 올리면 4% 되는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또 쫓겨가는 거죠. 지금은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 못한다라고 비명 지르는데 물가도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죠. 물가는 더 오르고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매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빙하기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한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는 가짜 가격이다, 허위 가격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5억짜리 집 20억 만들어 놓고 5억 깎아서 15억 된다 한들 싸다라고 들어갈 사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50% 이상 떨어져야 사람들이 겨우 눈을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2022년, 23년, 24년 거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지역세 또 해제해준다 그러고 종부세 이런 것들도 또 줄여준다고 하고 나중에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제 4, 5년 뒤 얘기입니다. 4, 5년 뒤쯤에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만약에 집을 산다 이러면은 그 대출 이자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소득공제도 해주겠다 이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할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벌어질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그 4, 5년 안에는 버텨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그 4, 5년이라는 시간을 이 경제적인 수축기에 견디고 버텨야지만이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부채를 철저하게 줄이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가장들은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죠. 알바해야 되는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더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오든지 아니면 부채를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삶의 규모를 확 줄이든지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한미금리 역전이 됐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한테 쫓겨가는 입장인 거죠. 이미 초월당했죠. 초월당해서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제 3.25면 한국의 정상적인 금리는 정상적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4.25. 근데 지금 한국 얼마입니까? 2.5. 실제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죠?
1.75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리면 뭐 부동산 경기나 뭐 정시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진퇴양난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저렇게 올리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0.5% 올리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또 0.5% 또 올립니다. 뭐 그렇게 해도 미국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리기 때문에 쫓겨가는 거죠. 사실상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0.25가 아니라 0.5%를 올렸어야 됐던 거예요. 뭐 그랬으면 조금이나마 나았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안 했던 거죠.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저것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의 정부나 관료들이 제대로 정말로 진지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사실상 한국의 경제를 좀 더 개선하고 나아지게 할 생각보다는 좀 딴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뭐 저만의 착각이고 오해이기를 바랄 뿐이죠. 뭐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뭐 10월 달에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0.5% 인상할 거라고 합니다.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실제로는 0.5%가 아니라 지금은 1%를 올려도 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9월 22일 기준에 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4에서 6.7이랍니다. 이 점 지나면 이제 7%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0.5%씩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상단은 8% 넘어가는 건 그냥 일도 아닌 거죠. 그러면 하단은요. 지금 4.4인데 하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5.5에서 8%쯤 되겠죠. 5.5에서 8%. 뭐 이게 현실이 되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4% 중반대로 이제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지나면 뭐 5.5%, 1% 그냥 더 내야 되는 거죠. 뭐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러울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 영국이 2.25, 뭐 노르웨이 2.25, 뭐 스웨덴도 1.75, 홍콩은 3.5%,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현재 2.5%인데 절대로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도 계속 이제 이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뭐냐?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메리트를 못 느껴서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뭐 우려스러운 거죠. 부동산 거부노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올 연말이 되면 2019년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내년에는요. 내년에 2017년 수준까지 간답니다. 내후년에는 2014년 수준까지 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계속 쭉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우리는 삶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